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미국에서는 GDP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3.3%로 나타났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되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은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고 현선물 모두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강하지만 요즘 우리 시장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 중에 하나로 너무 많은 수의 IPO가 꼽히고 있는데 오늘 역시 한 종목이 상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월까지도 꽤 많은 수의 종목들이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수급이 많이 분산되면서 우리 지수가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청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방한해서 우리 기업 관계자를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챗GPT의 아버지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국내 대표 반도체 업계 회사인 삼성전자와 또 SK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번 만남을 통해 반도체 기업과 오픈AI 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서 수요가 급증하는 AI 반도체에 대한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트먼은 당초 6시간가량을 국내에 머물기로 했었는데 AI 반도체 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정을 10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DS 부문장을, 또 SK그룹에선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만날 예정이고요. 올트먼은 또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트먼이 방한한 배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올트먼의 이번 행보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독점 구조를 깨려는 또 오픈AI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최근 올트먼은 자체 AI 반도체 개발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그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등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아부다비의 AI 업체,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등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오픈AI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삼성전자와 또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AI 구동을 돕는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두 회사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로 집계가 됐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난해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가 나왔는데 전년보다 43%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저축은행 중앙의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6조 1,600억 원가량으로 전년보다 4조 6,200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민간 중금리 대출 건수도 39만 1,506건으로 전년보다 23만 4천 건 이상 줄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만 봐도 대출 규모는 전년보다 32% 감소했고 또 대출 건수는 23.7% 줄었습니다. 1년 만에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급감한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발 자금 경색 이후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금리를 높이면서 이자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또 연체율도 높아졌는데요.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중금리 대출 규모를 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 업권의 단기 순손실은 1,413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여신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면서 신용 점수가 낮은 저신용자가 찾을 대출 창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타이어 업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타이어 3사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소식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또 넥센 타이어 등 국내 대표 타이어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약 1조 7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타이어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서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FN 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국 타이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 상승한 1조 1,7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금호 타이어는 1,384% 오른 3,400억 원, 넥센 타이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1,91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상대로면 3사의 총 영업이익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건데 앞으로의 전망도 알아봐야겠죠. 네네, 지난해 신차용 타이어 판매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또 그간 수익성의 발목을 잡았던 물류비와 또 원재료비가 낮아지면서 타이어 업계가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데요. 올해는 교체용 타이어와 프리미엄 타이어 확대, 또 재고 정상화, 생산성 증가 등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자동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신차용 타이어의 실적 기여도는 낮아지지만 재사용 타이어가 해당 부분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샘 올트먼의 방한 소식부터 타이어 업계의 실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이번 주 등락을 보이며 방향성 잡지 못했던 국내 증시, 오늘은 장 초반부터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장중 1% 넘게 오르면서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2,485선 움직임 가져갑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낸 가운데 정부가 GTS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건설업종 도드라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미래에셋증권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증권업종도 짙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업종만이 약보합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6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죠. 현재 3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 쪽에서 매수 물량 담아오면서 3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이보다 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내리지만 2차 전지 대형주가 힘을 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1.3% 넘게 오르면서 지수는 834선 움직임 가져갑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10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에코프로 오늘 9%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비엠도 강한 오름세 보여주는 가운데 HLB, 신약허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외국인이 강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덜어내는 물량을 외국인이 모두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현재 1,2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8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AR, VR, 메타버스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의 XR 기기도 6월에 공개된다고 밝혀지면서 관련주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용 메타버스 기능을 정식 출시하면서 관련주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유플렉스인데요. UEVR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롯데정보통신도 강한데요. 20% 넘게 올라주면서 52,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MP와 스코넥 역시 두 자릿수대 상승세 가져갑니다. 오늘 AR, VR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는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이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1분기 가이던스 하향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HBM 관련주 가장 짙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QRT가 9% 넘게 떨어지면서 26,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IMT 8% 넘게 빠지고 레이저셀도 6% 넘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종에서 수익으로 연결될 뉴스만을 선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가창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일단 먼저 굿뉴스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굿뉴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좀 즐거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행 관련돼서 좀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설 연휴 해외여행 1위 한국인이다. 이게 저도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어서 네. 알아봤는데 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표가 왜 그렇게 없는지 저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가시려다 포기하셨어요? 일단은 좀 따뜻한 쪽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싸져가지고, 일정을 맞추기도 일단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생각이 들어서 또 여행주랑 항공주를 봤더니만 실적이 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여행 패키지 업체들의 실적을 보시면,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상품의 이런 ASP 자체가 100만 원대를 좀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을 때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행 쪽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LCC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차입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난 것들이 온전히 다 반영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순이익 부분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도 제가 봤을 때는 2분기가 아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영향을 굉장히 많이 조금 받는 수준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죠. 주가도 지금 밑바닥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올해 좀 화두가 기업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과 또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뭐 변압기라든지 네. 뭐 색조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 눈들이 영원히 그쪽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실적도 좋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까지 아래에 있다고 이러면은 이제 관심도가 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뭐 여행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1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다라고 전해지면서 여행과 항공 쪽 관련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뉴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굿뉴스는 뭘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애플 비전 프로에 맞설 삼성전자 XR 기기가 6월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이게 뭐 그게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뭐 역시 뭐 애플을 따라가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일단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 회사들 이런 거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제주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어제부터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장 후반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밀렸는데 요 빈자리를 지금 이 메타버스, XR, VR 요 관련 종목들이 메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2월에 출시되는 비전 프로가 어느 정도의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느냐,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이 제품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그리고 삼성에서의 이런 XR 기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좀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관련 종목들 뭐 전부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뭐 OLED부터 뭐 FPCB,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부품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컨텐츠 관련 기업들까지 좀 들썩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오늘 시장에서는 좀 괜찮은 좋은 굿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뉴스는 현대 기아차 모두 네.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피카웃 이야기 계속 나오고 뭐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실적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26조 요거 돌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내 이제 자동차 섹터를 보면 이제 부품사들 결국 이 현대기아 자동차 실적이 좋을 때 항상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역시 실적이 계속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하락과 어떤 고금리에 따른 자동차 수요가 부진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와 함께 일단 현대기아 자동차가 어저께부터 이제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자동차 섹터들도 이런 훈풍에 영향을 좀 받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XR 기기와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배드 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나요? 이게 좀 뭐 나쁜 뉴스들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 네. 일단 뭐 유가가 좀 물가를 자극한다 이런 뉴스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새 최고치 찍은 국제 유가에서 어저께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땐 77달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경우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못 한다라는 그런 걸로 연결을 해서 이제 좀 안 좋게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금 산유국들 오펙이라고 하죠. 이 오펙에서 이제 수장으로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일생산량을 봤을 때 미국이 네.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 지금 중동발 악재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재고가 좀 부족하다라는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80달러 선까지는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미 쪽에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그동안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원유를 생산 못했던 그런 국가들이 새로운 유전도 이제 지금 찾아낸 상황이고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일단은 굉장히 과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가가 계속해서 치고 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나섰는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했을 때는 유가가 상승의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물가를 자극해서 뭐 금리를 인하 못하는 그런 관점까지 보기는 좀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박앤셀 나서는 중국 이렇게 해서 좀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안 좋은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코스닥 시장을 바라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나쁜 뉴스로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가형 뭐 LFP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제조업단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이겨내고 네. 그런 저가 공략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마켓쉐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요거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의 상승세 주가 그리고 중국에서 배터리 박앤세일 소식을 배드 뉴스로 가지고 오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걸 배드 뉴스로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3.3% 나온 거를 들고 왔는데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유가랑 좀 같이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아직도 소비가 굉장히 강하고 경제 성장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패드워치 확률 보시면 50%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의 시나리오 자체를 3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뭐 최대 6번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적어도 5월 달이나 6월 달로 밀려도 이게 지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제 GDP가 강하게 나온 것은 큰 이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유가가 뭐 구조적으로 상승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단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급단에서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문제가 생겨야지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2월 달이나 뭐 3월 달에 이런 PC 소비자 물가 지표에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PC 지표나 이런 소비자 물가 지표들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약간 숫자가 그렇게까지 막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는 게 한 30%가 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거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 물가 지표가 또 위로 버티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 자체가 뒤로 밀리면 시장에서 돈을 푸는 이런 유동성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시의 상승을 또 막는 어떠한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원래 굿뉴스예요. 네.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굿뉴스지만 여전히 금리 쪽으로 본다면 이게 배드뉴스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굿이 될 수도 있고 배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신 거네요. 또 다른 배드 뉴스도 있었을까요? 네, 이건 또 인텔이죠. 인텔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시장 뭐 예상치보다도 더 잘 나왔는데 지금 이제 대이장에서 인텔을 검색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건데 결국엔 가이던스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빅그로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하이닉스랑도 엮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시장에서 뭐 1,000억 원도 안 나올 거야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들어서 13,000억 나올까 이런 기대감까지 생겼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는 결국엔 이제 수요단에서의 뭔가 이슈가 생기면서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디램이나 뭐 이런 낸드의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전반적인 수요에 대한 이런 이게 진짜로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거야라는 이런 관망 심리가 생기면 네. 이 업턴이 되는 시기 자체가 좀 뒤로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조기 감산에 대한 이슈도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 여전히 실적에 대한 이런 오픈을 하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잘 나왔더라도 이제 가이던스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저는 테슬라도 나름대로 잘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EPS나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 하이긴 했지만 네. 너무 높게 잡은 것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건 다 지켰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제일 큰 타격은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주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얻어맞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나스닥이나 뭐 S&P 쪽에서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역시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좀 배드 뉴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의 실적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0분 기준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인 EV시스가 최근 한 시상식에서 전기차 충전 플랫폼 부문에서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22%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51,6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우선주를 살펴보겠습니다. 1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23,5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퀘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1,2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광산업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8% 넘게 올라주면서 지금의 주가는 68만 5천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8%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주가의 반응은 7,660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현대힘스가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따따블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300% 가득 채워서 올라가면서 지금의 주가 29,200원 선에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유프렉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의 수혜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의 주가 1,76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서 짚어드렸던 바와 같이 XR과 관련된 쪽이 오늘 좀 많이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프렉스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고요. 나무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역시도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살짝은 반납했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24% 넘게 올라주면서 2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팀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5% 넘게 올라주다가 지금은 2%, 3%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32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도의 경우는 22%대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분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15%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12,070원 선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산돌이 보유한 AI 이미지 생성 기술과 머신러닝 기반 폰트 검색 기술 등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급등주들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셨는데 두 분께서는 이 급등주 중에서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이 있으셨을까요?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 저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요. 저는 나무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약간 오일선과의 이격이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너무나도 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전의 고점들을 오늘 한 방에 거래량 동반해서 다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산업군에서 지금 이제 대장주가 뉴프렉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너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상장량이 좀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스타트를 좀 이 종목은 벌써 여러 번 끊어준 상황이어서 후발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카메라 모드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삼성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한 업력이 벌써 10년 넘죠.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전면에 대한 카메라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갤럭시 만약에 좀 잘 팔리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고요. 일단 XR 쪽으로 엮여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3D 센싱 모듈 쪽으로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정도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업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단연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라이다 고종형 모델 쪽을 이제 삼성과 이제 마이크로 쪽에서 하는 거를 좀 고정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기세에서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앞서서도 이렇게 그 게임을 좀 했었던 걸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앞서서도 또 소개해주신 뉴스처럼 XR에 대한 이런 기기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로 부각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럴 때마다 사실 중요한 게 뭐 이런 소형 OLED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를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눈이 간 종목은 없으셨을까요? 코스피에서는요, 네,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소각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네. 뭐 소각을 하면 가장 베스트죠. 매입 후 소각을 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뭐 그렇게 된다면 주가에 좀 추가적인 탄력이 나타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 금융 회사들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당 여력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일본판 이런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배당 여력들을 좀 더 확대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금 윗꼬리가 달린 게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이제 장대 양봉으로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또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이 통곡의 벽을 뚫어주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대를 뚫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크게 열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윗박스권까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 8,500원 선까지는 문이 열려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한 15% 정도의 상방룸이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거래일, 3, 4거래일 만에 저점 대비 벌써 한 또 2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지지가 나왔던 7,000원 라인이 깨지면 빠르게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 보유하셨다가 다시 이 부분이 재돌파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 주가까지 빠졌을 때 재매수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 자산의 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나무가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 가장 시세가 강한 종목들일 텐데 네. 결국 저는 이제 뉴프렉스가 어떤 이 XR 관련돼서 대장주로서 오늘 올랐다라는 부분 그래서 뉴프렉스를 가장 관심 있게 일단 보고 있고요.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작년부터 이제 따따상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힘스 이것도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테마가 이제 한 월 셋째 주 정도 되면 네. 항상 이제 새롭게 좀 테마들이 탄생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기존의 그 AI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 제주 반도체가 좀 조정을 크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받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이제 추세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면 과연 새로운 먹거리는 어디가 나올까라는 고민으로 좀 시장을 오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메타버스 테마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테마가 나오면 이제 2등주, 3등주, 4등주 이렇게 군을 이루면서 이제 상승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대장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어차피 2등주, 3등주들 움직이기 때문에 뭐 1등주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따라붙지 못한다 했을 때는 2등주, 3등주의 짝짓기 매매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XR 테마에서 뉴프렉스 같은 경우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나무가 역시 지금 월봉을 보면 신고가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떤 시세가 완전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할지 이걸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메타버스 테마는 네.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한번 좀 알려졌던 네.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과연 대단한 시세를 또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눈앞에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우리 앞에 출시된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폭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프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상한가 들어가서 2,630억인데 네. 올해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는 퍼 한 10배 정도거든요. 지금 주가 수준은. 그렇다면 밸류적인 측면으로도 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상향 흐름을 조금 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퀘스트 3의 그 기판을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를 엮이면서 오늘 대장됐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급등한 거 뭐 얘기해서 뭐해 이러실 수 있는데,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는 네. 또 충분히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고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프렉스가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볼만한 종목이 없었을까요?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거 똑같은 걸 생각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뭐 급등한 종목들 말고 약간 코스피 시장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금융주들하고 네. 그다음에 은행주들의 시세가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네. 거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할 거냐 하면 결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밖에 없어요. 배당은 이미 은행이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량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이게 이제 1분기 내 총선 전에 발표를 하겠죠. 그래야지 표심을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일정주로서 우리가 또 봐도 나쁘지 않겠다. 정부에서 발표 나오는 시점에는 네. 이제 재료가 끝나는 재료 소멸로 이렇게 보고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요 금융주들 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금융주들 바라보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앞서서 대표님께서는 3월쯤에는 뭐 새로운 테마가 좀 탄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3월쯤부터 좀 새롭게 좀 떠오를 만한 테마가 있을까요? 3월요? 3월이요? 셋째 주. 셋째 주. 네, 보통 셋째 주에 뭔가 준비를 좀 하고 그 다음 달에 준비된 테마들이 많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셋째 주부터 탄생할 테마 어떤 걸까요? 그게 오늘 탄생했지 않습니까? 오늘 탄생했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한 달 정도는 주지 한달 않을까요? 정도요? 네, 네. 한 뭐 2주나 한 달 정도? 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3월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네. 방금 돗자리 네. 깔아야 되나 또 고민했거든요. 제가 잘못 듣고 이걸 네, 근데 저도 그게 좀 기대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세 번째 주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이벤트에서 좀 시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비전 프로가 바로 2월 달 초에 네.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좀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시총 1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이목이 거기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들에게 전파되는 속도도 빠를 것이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 클 거고요. 그게 잘 되면 또 많은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할 텐데 이미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기기들 연달아 출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도 삼성발 뉴스가 나오기까지도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뭐 한 달 정도, 뭐 2주도 될 수 있겠지만 길게 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한 6월 달까지 굉장히 길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길어지는 트리거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상승하는 쪽을 저희가 좀 많이 바라봤는데 이 시각으로 지금 하락률이 높은 섹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네. 섹터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상승하는 걸 보다 보니까 네. 좀 하락률은 이제 낯서신가요? 뭐 세종텔레콤 정도가 네.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이제 사이동통신 네. 그 입찰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이 붙어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점 상황 이렇게 나오고 시세도 굉장히 크게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어제 이제 입찰 중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좀 금액대가 이게 굉장히 이제 700억, 80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뭐 최악의 상황은 1000억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좀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라고는 하지만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면서 시간에 이제 한가 갔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기대감 그대로 다 꺼지면서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종텔레콤은 지금 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 자체의 매력도는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5G, 6G 물론 이제 제드래곤님께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기대감은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5G 쪽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수주가 엄청나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있었고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었던 산업군이에요. 정말 주가가 막 몇십 배씩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수주가 안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미뤄졌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5G가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도 많이 있잖아요. 네. 다 철회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은 통신망을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붙어준 거는 맞지만 일단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실체가 돼서 실적이 찍히는 거를 이번에는 확인을 하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단계성 수급 쏠림에 따른 트레이딩 물량만 들어오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가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투자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막 왕왕왕왕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 이 화장품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클리오라는 종목이 좀 6%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60선을 조금 위태위태하게끔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뭐 화장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일부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정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소폭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H&B 쪽에서는 거의 대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물품들이 많은 업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런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화장품 전반적으로 투심이 꺾였나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뭐 색조 OEM부터 시작해서 이런 H&B 쪽도 주가 차트 쫙 당겨서 보시면 작년 이제 재작년 22년 하반기부터 다 보시면 대부분 주가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기본으로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맞춰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 것은 맞지만 일단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나 H&B가에 대한 이런 실적이 좀 줄어드나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색조 OEM 쪽에 약간 단기적인 기대감이 꺾이나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일단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 부분 60선 살짝 깨지려고 하다가 지지 후 다시 재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이 흐름이 나타난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0선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일단 한 번 정도는 수익 시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다시 재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원픽 섹터로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 원픽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를 들고 왔는데 사실 바이오가 앞서서 제가 이제 배드 뉴스에 그 미국의 GDP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사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연말에 빵 하고 튀겼었던 그 메커니즘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형 회사들이 이제 막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막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막 신약 기대감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를 좀 이제 선정을 하긴 했는데 물론 이게 조금 지연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갖고 온 종목은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찍히는 회사이지 않겠습니까? 실적 최근에 나온 것도 좋지 않았나요? 1조 클럽 달성을 했죠. 그래서 실적도 이제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글로벌 CDMO 회사들 박살 날 때 유일하게 혼자 그 성장을 하면서 역성장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공장부터 4공장까지 거의 풀가동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5에서 8공장까지 증설 모멘텀이 31년, 2년까지
종목들이 이렇게 쫙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이런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새롭게 열리는 쪽이 많아요. 뭐 MASH라고 해서 뭐 간 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 알츠하이머도 요번에 열리고요. FDA 승인이 나오면서 새롭게 열릴 수 있는 시장이 막 지금 왕왕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약품이 나올 거고, 약품을 당연히 위탁 생산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 1위로 갖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쁠 게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워낙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로 들어갔을 때 수혜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주들은 사실 수혜를 받는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의 기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돈도 있고 현금 흐름도 돌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투자도 할 수 있고 자금 조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시동을 걸려는 지금 움직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이 좀 편성하셔가지고 일정 기간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으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조금 더 다시 전고점 돌파를 하다가 일부 21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75만 원부터 77만 원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연말에도 사실 오르기 전에 네. 연말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단기적으로 한 20%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방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걸 좀 네. 강조드리고 싶음이고요. 손절 라인은 대신에 좀 짧게 72만 원을 좀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한 1년 반 정도 주주분들을 상당히 좀 피곤하게 만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나게 된다면 다시 정리했다가 그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될 때 다시 모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손절 라인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손절 라인 대형주 치고 4% 5% 타이트하게 드리는 거면 정말 짧게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원픽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짚어봤고요. 목표 주가는 100만 원, 손절 라인 7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원픽 섹터는 어디일까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결국은 이제 갈 거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비전 프로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에서 6월쯤에 이 관련해서 뭐 새로 제품을 낸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비전 프로 출시일까지는 일정주로서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섹터로서 그때 가서 이제 재료 소멸이 될지, 아니면 요번에 이제 AI 그 뭐 팝업 스토어들이 이제 올랐다가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뭐 갤럭시 S24가 나왔을 때 확장으로 벌지, 이렇게 이제 바뀌었었거든요. 요번에도 저는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시장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제 뭐 삼성에서도 만들게 될 거고, 다른 뭐 샤오미나 뭐 화웨이나 뭐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이런 쪽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과연 확장으로 보게 될 건지 그건 이제 시장이 판단할 부분이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비전 프로가 출시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일정주로서 한번 이쪽 섹터는 유심히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양하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FPCB 만드는 뭐 뉴프렉스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핌스 같은 경우는 또 OLED,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를 우선 순으로 두시고요. 시세가 가장 센 거, 그다음 센 거, 그다음 센 거를 쭉 두셔갖고 서열을 갖다가 일단 나눠서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넣고 이렇게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탑픽으로 좀 네. 뽑아온 종목이 바로 이미지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이미지스가 요번에 이제 상한가 며칠 전에 들어가면서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촉각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한 회사고요. 그러니까 로봇의 웨어러블 장비로 이렇게 좀 우리가 붙여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예전에 움직였던 AR,
VR, 여기에 햅틱.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본부장님도 이제 게임을 뭐 이렇게 하시는데 할 때 보면 이게 진동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네. 뭐 테니스를 가상으로 탁 때렸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면 느낌 좀 와야겠죠.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상 메타버스 뭐 이 AR, VR 요게 이제 계속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뇌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감각적으로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들이 발전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촉각 기반의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장기 박스권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이게 1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유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세가 좀 크게 나지 않겠나. 지금은 상한가 이후에 어떤 그 숨고르기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뭐 당연히 종가겠죠. 네. 그리고 목표가는 신고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다만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하셔갖고 5% 수익 나셨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분할로 나머지 뭐 한 절반 정도는 추세대로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겠다. 중요한 거는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돼요. 이거 뭐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버티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 짧게 보면 뭐 5,300원 조금 이게 테마 크게 보신다 하면 뭐 5,200원 정도 잡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으로 이미지스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는 종가, 목표 주가는 그 매수가의 5% 이상이고요. 손절 라인 5,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헤르메스 스타 가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분께서 짚어드린 원픽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